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지성의 방송 양심의 소리 국제소통의 광장 USK의 최대림입니다. 여론조사, 특히 선거 여론조사 조작과 부정선거는 함께 가는 한 세트임이 우리나라 식자층에 주목받아온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공정언론 역할을 해주시는 여러 유튜브들이나 여타 온라인 개인 언론들을 비롯한 많은 시민분들이 이에 대해 조사도 하고 발표도 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미진한 부분이 남아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에 4.15 이래로 여론조사 조작은 어떻게 하나 계속 깊은 관심을 가지고 조사 연구해온 저는 이제 그 방식을 대략적으로 분명히 찾아낸 것 같아 여러분들과 함께 그 결과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 방송은 여론조사 중에서도 선거 여론조사의 조작에 집중하여 문제를 다룰 것인데 오늘은 그 개설을 다루고 이어지는 시간에 한국 여론조사의 특유한 휴대전화 안심번호, 요즘은 휴대전화 가상번호라고 부릅니다. 에 대한 불신과 의혹을 다루고자 합니다. 이 방송의 내용은 비단 국내뿐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여론조사 조작, 특히 한국의 여론조사 조작을 이해하려는 분들에게 전체적 통찰을 드릴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여기서 무엇보다 먼저 밝혀야 할 사실은 한국은 아직껏 선거 여론조사에 전적으로 전화 여론조사 방식을 사용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특히 전화 여론조사가 크게 퇴조한 선진제국의 국민들에게는 큰 놀라움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자, 그럼 한국에서 일어나는 여론조사 조작의 유형들부터 개괄적으로 살펴봅시다. 첫째, 유도성 질문이나 부당한 질문 순서 효과 주기. 예컨대 경제 위기 속에서 강력한 리더십을 보여준 아무개 후보를 지지하십니까? 같은 식이죠. 우리 방송에서 길들이기를 하고 있는 김어준의 여론조사 꽃도 이런 짓을 잘해요. 저도 몇 번 봤습니다. 둘째, 조사 결과를 변화시키는 답변 항목 설정, 대표적으로 없음, 모르겠음. 예컨대 X 후보와 Y 후보 중 X 후보가 Y 후보를 압도적으로 앞서지만 사실 둘 다 하자가 있는 후보라 양쪽 모두에게 유권자들의 마음이 잘 가지는 않는다고 가정해봐요. 이때 지지 후보 없음, 모르겠음 항목을 삽입하면 어떻게 될까요? X 후보와 Y 후보의 차이가 확 줄어들겠죠. 셋째, 표본 자체의 왜곡. 대표적으로 집 전화를 많이 쓰면 노년층이 많이 뽑히고 휴대전화를 많이 쓰면 젊은 층이 많이 뽑힙니다. 또 가중치를 줄 때도 속일 수 있죠. 여론조사란 실제로 작업하는 곳이 여론조사 회사이므로 막가파식이라면 동원하지 못할 편법이 없음을 우리는 기본적으로 알아둬야 합니다. 넷째, 의도된 조사식이나 시간대 선택. 그 다음이 특별한 조작 없이도 조사 결과가 편향되게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 점에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자신의 견해를 솔직히 밝히기 힘든 사회 분위기입니다. 이재명 포비아, 즉 공포증이 대단합니다. 저는 방송을 하기에 이를 절실히 느끼는데 제 방송에 대한 반응 표시가
반토막이 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여론조사도 왜곡될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이 조사 방식 자체의 왜곡입니다. 즉, 응답률이 심히 낮아 분명 조사에 편향이 나오는데도 여론조사에 전적으로 전화 여론조사만 고집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현재 한국 여론조사에 있어 가장 중요한 문제라 할 수 있으므로 오늘 방송에서는 최대의 역점을도 다루고자 합니다. 하지만 이 조사 방식 자체의 왜곡 문제를 분석하기 전에 저는 여러분들께 미국이나 유럽을 중심으로 현재 세계적 선거 여론조사 방식의 실태부터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이 현황을 알고 난 후 실로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 충격이 아마도 여러분들에게도 그대로 전달되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전 세계 선거 여론조사 방식의 현황, 대표적으로 미국의 경우 전화 여론조사 10% 이하, ARS 거의 폐지, 온라인 패널 여론조사 위주 90% 이상, 온라인 패널 조사만 사용 60 내지 70%.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계셨는지요? 그럼 먼저 온라인 패널 여론조사가 무엇인지에 대해 간단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온라인 패널 여론조사란 여론조사 회사가 전화 여론조사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여론조사에 참여할 일반인들을 모집하여 유치하고 이들을 상대로 자체 웹사이트 상이나 앱을 통해 응답자가 편한 시간에 여론조사를 수행하는 방식입니다. 자, 그렇다면 기존의 전화 여론조사에는 무슨 문제점들이 있었을까요? 응답률 급락, 현재 5%에서 10%대로 인한 첫째, 여론조사 비용의 증가. 둘째, 응답의 편향성. 정치적 성향이 강한 사람들이 더욱 많이 포함된다. 대한민국에서는 좌파 응답자가 더 많이 포집되는 경향이 있다. 현재 한국의 전화 여론조사의 응답률은 ARS가 5% 정도, 전화 면접조사가 10%대입니다. 그러나 이는 전화 연결 대비 응답 확보의 비율이며 미국 여론조사협회 A4의 기준인 발신 대비 응답 확보로 본다면 2%에서 5%밖에 안 됩니다. 100통의 전화를 걸어 ARS는 2명, 전화 면접은 5명에서 답변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사람들이 좀처럼 답변에 응하지 않는 전화 여론조사에 끝까지 응하는 이 소수의 답변자가 과연 일반 여론을 대표한다 할 수 있을까요? 한국의 경우 보수층에서도 여론조사 적극 참여층이 존재하겠지만 보수는 흔히 침묵하는 다수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은 특히 북한 및 중공의 영향으로 오랜 기간 공산주의 이념에 노출되어 국민들 중 강고한 자경 비율이 높은 편이며 이들은 전체적으로 정치적 신념의 투철성이나 그 표출의 적극성에 보수층보다 높다고 보아야 합니다. 또 우파는 체제에 긍정적이며 또한 전화 응대할 시간이 부족한 바쁜 사람들이 많고 좌파는 아무래도 아웃사이더들로 그만큼 덜 분주할지 모른다는 사실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통상 전화 면접 시 10분, ARS 4분 정도 소요되는
전화 여론조사에 끝까지 응대하는 사람 중에 좌경이 더 많다는 사실은 곧 살펴볼 실증적 조사에 의해서도 뒷받침됩니다. 자, 이제 온라인 패널 조사에 대해 보다 깊이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여기서 쓰이는 패널이란 말부터 정확히 정의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패널이란 방송 토론이나 대담 같은 데 출연하는 전문가라는 뜻이 아니고 그냥 모집되어 참여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으로, 이때는 특수성이 없고 일반성이 클수록 더 좋은 것이죠. 그 다음 패널에는 모집 방식에 따라 랜덤 패널이 있고 옵트인 패널이 있습니다. 랜덤 패널이란 무작위 추출 패널이란 뜻으로 전문 용어로는 확률 패널, 즉 probability 패널이라 하며, 옵트인 패널은 스스로 들어온 패널을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랜덤 패널은 해당 여론조사 회사가 먼저 무작위 연락을 하여 패널이 되겠다고 승낙한 집단이고, 옵트인 패널은 광고 또는 회사 공고를 보고 스스로 걸어 들어온 집단이며, 두 집단 모두 사전 모집 집단입니다. 이 중에서 그 일반성에서 더 높은 평가를 받는 것은 랜덤 패널입니다. 옵트인 패널은 일반적이라고 하기보다는 정치적 견해의 표출 의혹이 강한 집단이죠. 요컨대 온라인 패널이란 랜덤 패널과 옵트인 패널 두 부류로 구성된 일반인 집단입니다. 이 두 온라인 패널의 응답률은 통상 40%에서 50%가 됩니다. 이에 비해 전화 여론조사 응답률은 후하게 쳐주어도 5% 내지 10%대에 불과하죠. 여기서 일본의 전화 여론조사 응답률을 살펴보면 놀랍게도 아직 50% 정도나 됩니다. 그 주요 이유는 전화 여론조사 실시기간 자체가 주로 일본의 손꼽히는 신문사나 방송사로서 신뢰성이 높고 국민들 사이에 여론조사 방식의 보수성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선거 여론조사에 온라인 패널 조사를 20% 내지 30%는 사용하죠. 이제 일반성이 강하여 보다 완전한 랜덤 패널을 온라인 패널의 대표로 내세운다면 온라인 패널 여론조사와 전화 여론조사는 다음과 같이 간략히 규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온라인 패널 여론조사는 보편 여유 여론조사, 전화 여론조사는 편향 즉석 여론조사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온라인 패널 여론조사를 본격적으로 소개해드린 차에 이 여론조사는 어떻게 하는지 그 시연을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도 정상화되면 이런 방식으로 여론조사가 이루어질 것이 분명하니까요. 이처럼 기존의 전화 여론조사와 온라인 패널 여론조사 결과 사이에 상당한 편차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얼마 전 잘 드러난 사례가 있습니다. 그것은 2024년 우리나라 총선을 앞두고 한국경제신문이 의뢰하고 여론조사 기관인 PMI가 조사한 양당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 지지율 조사로 해당 지역은
서울 중구 성동갑과 경기 분당을이었습니다. 지지도 조사 결과 2차에 서울 중 성동갑 전화 여론조사 국민의힘 윤희숙 대 민주당 전원이 27% 대 43%. 그런데 한경 BMI 조사 윤희숙 대 전원이 39.8% 대 34%. 국민의힘 윤희숙이 16% 열세에서 약 6% 우세로 돌아섰습니다. 약 22% 차이가 납니다. 그 다음 경기 성남 분당을 전화 여론조사 민주당 김병욱 우세 또는 민주당 김병욱 국민의힘 김은혜 초접전. 그런데 한경 BMI 조사 김은혜 대 김병욱 40.2% 대 34.5%. 국민의힘 김은혜 약간 열세 또는 대등해서 약 6% 우세로 돌아섰습니다. 6% 이상 차이가 나죠. 이 결과를 놓고 보면 양자 모두 온라인 여론조사에서 보수층의 강세가 드러났습니다. 이는 기존의 전화 여론조사가 상당 부분 진보 편중이라는 왜곡 현상을 나타냄을 보여주는 사례로 주목받을 만 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조사는 윤석열 대통령 재임기 때 실시되었다는 사실을 첨언해 둡니다. 다만 이 한경 PMI 조사는 초창기라 그랬는지 엄밀한 조사 방식을 따르지는 못하고 일반인을 상대로 휴대전화를 걸어 그 응답을 받은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방식으로 얻은 결과라 할지라도 높은 응답률을 지닌 보편성 강한 여론조사가 응답률과 보편성에서 심한 결함을 지닌 기존의 전화 여론조사와 현격한 차이를 보였다는 것은 간과하기 어려운 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처럼 우리의 추론을 뒷받침해주는 또 다른 근거가 있는데 이는 다름 아닌 정황 증거입니다. 즉, 현 선관위와 민주당은 여론조사의 주 수단으로는 일반적으로 그 수명을 다한 전화 여론조사만 아직도 극구 고집하며 그 대세를 형성한 온라인 패널 여론조사를 도입하는데 알레르기 반응을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집창문에 창살 설치하겠다는데 절대로 못한다는 놈이 도둑 아닙니까? 만약 도둑이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세계적 대세인 온라인 패널 여론조사를 당장 허용하라. 선관위의 조폭 같은 강압이나 여당 정치인들이 만행이 있다 하여도 여론조사 기관은 자기 기관 조사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미로 이는 여론조사 불공정 행위라 부를 수 있습니다. 여론조사 같지 않은 여론조사를 강요받는다면 문제를 당당히 공론화시키고 그 떳떳지 못한 일은 중단하는 것이 정도이기 때문입니다. 이제까지 이 방송을 보셨던 시민 여러분, 특히 기존 언론계의 기자들과 나아가 우파 독립언론 운영자 여러분, 이 방송 내용을 보고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이러한 검토 후에도 우리나라의 여론조사 결과를 무심결에라도 인용하는 것이 무방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또 모처럼 대한민국에 유리해 보이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하여 기본적으로도 상당한 편차가 있을 조사 결과를 아무렇지도 않게 대중에게 유포시키시는지요?
저는 이런 태도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경고를 보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체가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입니다. 안 속으면 살고 속으면 죽습니다. 안 속으면 살고 속으면 죽는다.